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가장 조금 신경 쓰이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건강보험료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조금 이제 낮출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런 것 투자할 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냥 근로소득자다라고 보면 금융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자라든지 배당소득,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월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보니까 그런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만약에 초과시에는 그 초과분에 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8%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금융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 초과하는 분이 이제 1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1천만 원에 8%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80만 원 정도가 이제 건강보험료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동결을 했거든요. 2024년도에 동결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도 이제 동결을 했기 때문에 네,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동결까지는 아니고 뭐 살짝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요 두 개 합산하면 건강보험료가 이제 한 8%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에 내가 8%의 건강보험료가 발생을 한다. 근데 이게 원래 여러분들 2천만 원그 초과시였잖아요. 근데 2천만 원 초과시가 아니라 원래는 3,400만 원 초과였어요. 그러니까 즉 3,400만 원 초과분에 관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는데 지금 이제 그 현재는 2천만 원 초과 시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요걸 이제 2천만 원에서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려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강보험료에 관해서 되게 기준이 조금 이제 타이트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 지금 뭐 출산에 관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제 건보료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역들도 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 뭐 그 이제 그 건강보험료 부과에 관해 갖고 요거 제가 서류 날라온 걸 체크했었는데 기존에는 3,400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보험료율을 적용했는데 현재는 이제 2천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그 이제 법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4대 보험 떼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자여서 이제 그 직장 가입자고요. 그다음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나 뭐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다 지역 가입자입니다. 지역 가입자. 즉 내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내가 이제 100%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장사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건강보험료에 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거 엄청 낮추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이자 배당을 받으면 건강보험료에 관한 부담이 특히 이런 지역가입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큽니다. 왜 크냐면 기준이 일단은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에 그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네.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 보면 1천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까 직장 가입자는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거고요. 즉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관해서 맞죠? 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2천만 원 초과 시 1천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액에 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아까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만약에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고 치면 2천만 원 초과분인 1천만 원에 관해서 8% 8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데 지역 가입자가 똑같이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 치면 3천만 원 즉 전체 금액의 8%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824 240만 원이겠다 맞죠? 네, 차이가 꽤 큽니다. 네, 전체 금액에서 문다는 거 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건강보험료를 그냥 내가 그냥 건강보험료가 더 추가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내던 돈이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아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게 이게
좀 문제겠구나라고 여러분들 1차원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박탈이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나중에 은퇴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건강보험료 안 내셔도 되거든요. 왜 안 내도 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있다라고 치면, 아니면 세대원이 있다라고 치면, 그 세대원 밑에 내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밑에 들어가게 되면 노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이제 4대 보험이 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같이 내가 밑에 들어가져서 그 이제 자녀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제 혜택을 받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에 이제 그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그 보험 같은 경우도 내가 보험 가입할 때 뭐 99대 1, 뭐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을 1 넣던지 아니면 뭐 5대 5 넣던지, 이제 이런 것처럼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같은 경우도 세대원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녀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요런 기준들이 되잖아요. 요런 기준들 아니면 2천만 원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건보료를 안 내도 됐는데 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좀 정리했는데, 피부양자 박탈 기준, 그러니까 탈락 기준은 뭐냐면, 연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부분. 그러니까 연소득, 그러니까 이자 배당 뿐만 아니라 어쨌든 총 이제 벌여들이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탈락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건강보험료가 증가되는, 예를 들어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당연히 연소득 2천만 원이 초과되는 영역인 거겠죠. 그렇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요 기준을 지금 1,000만 원으로 줄이려 하고 있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을 줄이게 되면 탈락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발생하면 이제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연금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 배당 소득, 요런 것들은 합산해서 2천만 원만 안 넘으면 되는데, 대신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박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 과표금액, 뭐 부동산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체크했었을 때, 이제 시가를 체크했었을 때 9억 원 초과한다. 요렇게 하면 요 소득과 상관없이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한 5억 4천만 원 정도 초과하고, 그 다음에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요렇게 돼도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노후에 건강보험료는 안 내셔도 되는데, 자녀 밑에 들어가서 안 내셔도 되는데 직접 다 내셔야 된다라는 거,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자 배당에 관한 부분은 요 1번이 좀 중요하게 체크될 수 있겠다, 맞죠? 네. 근데 뭐 이게 초과 안 돼도 사업하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다 내셔야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은 이자 배당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나를 봤을 때, 일단 제가 앞전에도 ISA 계좌 영상 찍었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는 뭐다? 네, 그냥 이제 그 세금을 9.9% 원전 징수하고, 네, 징수한 다음에 종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무조건 분리과세인 거죠. 네, 그래서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납입하시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유지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라든지 연금 수령액에 관해서는 그렇게 건강보험료에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좌들도 우리가 금융상품이 있다면 활용해 볼 수 있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받으셔도 총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요건 50%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연금을 연에 2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수령을 했다라고 여기
카운팅을 합니다. 네, 연소득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대신 아직까지는 IRP나 연금저축으로 연금 받게 되면 그냥 연금소득세만 내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지금 일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세법적으로는 영향을 미쳐야 정상이거든요. 총소득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노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개선될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특히 이자 배당 뭐 어느 정도 뭐 2천 이상 발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복잡한 것들 필요 없고요. 네, 요렇게 해갖고 건강보험료 내가 조금 신경 써서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 은퇴하시고 나서 그거 탈락 안 되시게 여러분들 잘 신경 쓰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런 대안의 금융 상품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